서비스죠. 근데 여기서 어, 뭐 되게 익숙한 어플리케이션을 봐볼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있죠. 여기 안에서 액티비티 부분을 가보면 이 커넥터를 만약에 연결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액티비티들을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뭐 이름으로 팀 가져오기, 모든 팀 구성원 나열 이런 액티비티들을 이제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굳이 사용을 안 해도 HTTP 리퀘스트 같은 액티비티로 API를 이미 연결해서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막 자동화를 시작한 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개발자가 API 테스팅을 구현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 개발자는 API 작동 원리나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빠삭히 알고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 AI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 API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오픈 AI의 API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런 API 레퍼런스 탭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보이네요. 네. 요런 가이드 문서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는 사용 가능한 커넥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심플한 인증을 거쳐서 사실 연결만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모두 지금 연결이 가능한 커넥터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사실 뭐 authorization이나 뭐 토큰 생성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API URL을 가져오는 것, 아니면 뭐 response를 확인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 액티비티만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PI 레벨의 접근의 통합이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HTTP 리퀘스트에서 API를 콜을 한다면, 스튜디오 내 워크플로우 안에서는 한 번 연결을 하고, 다른 UiPath 내 컴포넌트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스튜디오 내에서 HTTP 리퀘스트 액티비티를 사용해서 API를 콜을 하고, 그거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 지금 스튜디오 웹이나 앱스에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반면에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다가 연결을 구성을 해놓으면 스튜디오 웹스나 앱스에서도 바로 또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내에서도 패키지만 깔면 쉽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인테그레이션가 뭔지 조금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시는 것 같이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은 UiPath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통합을 위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티 툴들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제가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게 익숙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일즈포스도 있고 어, 유튜브도 있고 구글 맵이나 구글 시트 이런 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오늘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필터를 한번 가서 이 커넥터들 중에 어떤 것이 생성형 AI 커넥터인지를 한번 필터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음, 이게 한글로 변환했을 때는 필터의 생성형 AI가 두 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필터 적용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이런 생성형 AI 기능을 제공하는 커넥터들이 요렇게 한 9개 정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오픈 AI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픈 AI의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보면 오픈AI의 연결이라고 해서 이 API 키를 넣으면 되도록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API 키를 넣고 연결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불필요한 어텐티케이션이나 뭐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API 키만 넣어주고 연결을 눌러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미 연결을 해놔서 따로 API 키를 넣어서 연결하진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 API 키를 가져오려고 하시면 이렇게 오픈 AI 플랫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API 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클 키 만들으셔가지고 그 시클 키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요거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연결했다는 것, 이 오픈 AI 커넥터에 연결했다는 것을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제 이 오픈AI API가 제공하는 기능을 우리는 액티비티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액티비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 자동 완성 생성, 채팅 자동 완성 생성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액티비티가 두 개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요게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커넥터 가지고 제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금방 이 커넥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커넥터를 연결한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받아줘야 합니다. 자, 패키지 관리를 한번 가보면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오픈AI 액티비티 이 패키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설치해 놨기 때문에 바로 설치되어 있는 거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서 연결을 하시고 바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오픈 AI 패키지를 꼭 깔아 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되시면 제가 한번 액티비티 패널로 가서 오픈 AI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오픈 AI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안에서 커넥터 오픈 AI 커넥터 안에서 연결된 요 두 개의 액티비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generate 음, text completion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 액티비티는 지금 앞서서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서 그 커넥터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파일을 러닝을 시켰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이 API를 콜을 해서 그 API를 소모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Generate Text Completion이라는 액티비티는 오픈AI API가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값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끔, 네. 그래서 요 오픈AI 기본값이라는 것은 지금 연결된 테넌트 안에서 이 폴더 안에 연결된 이 커넥션
바로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아, 자, 이 프롬프트 한번 보시면은 아래 녹취록을 참조해서 다음에 해야 할 세 가지를 목록으로 작성해줘. 그리고 뭐 줄 내리기 하고 in transcription으로 해가지고 in 인수로 그리고 녹취록 데이터 텍스트 형식의 녹취록 데이터를 뒤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진짜 시나리오로 친다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많은 회의록을 줌을 통해서 그 녹취록을 뺀다고 생각해 볼게요. 텍스트 형식으로. 근데 되게 많은 녹취록이 매일매일 여러 팀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녹취록을 바탕으로 우리 해야 할 세 가지를 목록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수를 사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녹취록만 넣으면 요거에 세 가지 목록을 작성된 데이터를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인 트랜스크립션은 어떤 뭐 녹취록이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기본 텍스트 제너레이트 컴플리션 안에다가는 정말 말 그대로 요거 텍스트를 완성시켜 주는 건데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풋 프롬프트 요거 위에서 어사인해 준 이 프롬프트를 넣어주게 될 거고 그리고 한번 지금 속성에서 보시면 자, 프로퍼티 안에 되게 모든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챗 GPT API 내에서 텍스트 제너레이션 기능을 위한 모든 파라미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해 둔 것이고요. 이를 사용해서 API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어토라이제이션이라든지 토큰 가져온다든지 하는 복잡한 일들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심플하게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서 연결 후에 액티비티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응답 부분이랑 가장 많이 생성된 텍스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아웃풋 부분, 출력 부분으로 제가 result라는 변수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두 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생성형 AI는 뭐 하나의 프리딕션에 대한 되게 다양한 리스폰스를 줍니다. 컬렉션 데이터 형식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어, 적절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스트링 형식으로 가장 많이 생성된 텍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도 response라는 변수, 컬렉션 변수도 하나 넣어봐 줄게요. 한번 이렇게 디버그를 해볼게요. 제가 이 액티비티를 다른 걸 사용했네요. 요거를 네, 챗 컴플리션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볼게요.
음. 음. 그러면 요거에 사실 인풋의 그 녹취록은 제가 뭘 넣어놨냐면 이런 식으로 어, 특정 회의를 진행을 했을 때 요거를 줌에서 요 녹취록을 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스피커가 누구였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 바를 이제 녹취록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이거에 대한 텍스트를 여기 인풋 어, 그 입력 인수에다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메시지 박스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연결을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오픈 AI는 여기 연결돼 있는데, 자, 요것도 되게, 사실 엄청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만들어 놓은 연결, 지금 만들어 놓은 커넥터에 대한 연결을 어디에 테넌트에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결을 스튜디오 안에서도 잘 인지한 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떴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요 녹취록 안에서 이 프롬프트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회의 후에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꼭 나눠서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태스크를 세 가지 리스트업 해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녹화본 보내기, 뭐 후속 회의 예약, 뭐 보안 문서 제공 이런 것들이 지금 알아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그 Generate Chat Completion 액티비티를 통해서요. 자, 그리고 어,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라이트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여기에서 아까 만들어 봤던 리스폰스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 점을 입력을 해보면, 컬렉션 데이터라고 했죠. 이 아웃풋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as 텍스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받아봤던 출력물을 텍스트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을 거고, 뭐 해시코드나 타입이나 뭐 이런 뭐 모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정보를 지금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 response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거고 저희는 지금 필요한 거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as text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고요. 결국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세 줄짜리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거의 30분 동안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AI 기능을 이용한 해커톤이 열린다면 90%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참가자들은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내에 있는 커넥터를 이용해서 LLM에 연결하고 UI 패스로 출력을 얻는 방식으로 자동화를 구현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뭐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AI 기능의 통합을 위해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커넥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터 관련해서는 어, 뭐 충분히 이해하셨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LLM 또는 생성형 모델의 가장 거대한 커넥터 중에 하나였어요. 오픈 AI였죠. 여기까지 따로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채팅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옵션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속성 안에서 지금 필드 안에 지금 있는 필드 안에서 지금 모디파이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마 지침 필드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 제가 한글로 바꿔놔서 그러는데 영어로 했을 땐 아마 여기 컨텍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지침은 의도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합니다. 인 거라서 아마 여기 부분이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분 질문 받아봤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몇 분들은 아마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사용 가능한 방대한 종류의 API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오픈 AI를 사용한 텍스트 투 이미지 AI와 같은 액티비티로 뭐 사용할 수는 없는지 뭐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죠. 지금 연결한 오픈 AI 커넥터 그것은 요거 두 개 액티비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커스텀 커넥터를 사용해서 스스로 빌드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를 연결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건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오픈AI의 다른 API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오픈AI가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다른 API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기서 그 오픈AI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API 레퍼런스라는 탭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챗GPT 모델을 가장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건 대화 기반의 GPT 플랫폼이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챗 안에 있는 거였죠. 가장 흥미로운 모델, 저한테는 흥미로운 모델 중 하나는 이미지 관련 API인데요. 저는 한번 이미지 탭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Create Image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주어진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GPT-4 모델 출시 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Create Image Edit 이라는 뭐 모델도 있고, create image variation 뭐 이런 액티비티 이런 API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디오로 한번 가볼게요. 오디오. 역시 이것도 오픈 AI가 제공하는 API 중에 가장 재밌는 기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API들은 생성형 AI와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Create Transcription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사실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건 되게 흔했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 역시 쉽지 않았죠. 물론 이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고요. 자동화 측면에서 유즈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음성 기록을 기반으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어떤 처리를 필요하는지 분류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엔드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인풋으로 음성 파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트랜스크립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P3, MP4, MPEG 뭐 이런 파일들을 지금 required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꼭 이런 인풋 데이터는 꼭 필요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Whisper 1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얘는 speech to text, 즉 음성을 글자로 바꾸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랭귀지가 있죠. 이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자동으로 음성을 글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이 음성이 사용자 입장에서 음성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지금 스피킹하고 있는지 인풋을 줄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라면 뭐 EN을 주면 영어로 먼저 인식하고 트랜스크립션을 만들고 아니면 KR이라고 텍스트를 주면 이거는 한국어구나 하고 이제 인식을 하고 트랜스크립션을 그 녹취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부분이 있어요. 이 프롬프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create transcription을 쓰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모델한테 원하는 바를 좀 출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좀 뭐 RPA 기술에 관한 회의를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프롬프트에다가 이거는 지금 RPA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의야 라고 가이드를 주기만 한다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 모델은 그 음성을 추출해서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템퍼러처 여기 온도가 있어요. 이 온도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의 샘플링 온도입니다. 만약에 0.8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요거는 1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출력은 조금 더 무작위적이고 0.2와 같이 값이 좀 낮을수록 더 집중적이고 결정론적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구간의 음성을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만약 온도가 0.8이라면 랜덤한 단어나 문장을 좀 사용해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게 만약에 0.2와 같이 낮은 숫자라면 최대한 추출한 그대로를 결과물로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포맷 같은 경우는 이 녹취록을 JSON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텍스트 파일, SRT, 뭐 verbose JSON, 뭐 VTT 이런 형식의 파일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Whisper 1이라는 모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오픈AI 커넥터, 액티비티 안에서는 사실 아까 봤었죠? 어, 이렇게 두 개 액티비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위스퍼 AI는 사용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포스트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엔드포인트를 주었고, 아, 네. 이런 식으로 얘 URL을 여기 주었고요. 아,
파라미터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파라미터 부분에는 뭐 컨텐츠 타입 같은 경우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넣어라.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음, 여기 다큐멘트 안에서 보면서 제가 작성을 했던 것들이라서 이거 그대로 하나하나 매칭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너무 지금 텍스트가 많아서. 뭐 컨텐츠 타입은 이제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돼 있고 이걸 선택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에는 지금 뭐 저는 뭐 영어로 녹취록을 넣는다면은 EN을 넣을 거고요. 템퍼처 같은 경우는 난 조금 더 제 원래 음성에 가까운 데이터를 받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0.2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uthorizatio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OpenAI API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API 키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아까 그 create 했던 API 키를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을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폼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안에 파일이라는 키 안에다가는 이제 파일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첨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그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줄 수 있는 파일의 포맷들이 있었죠. M4A 파일을 제가 어, 첨부를 했고요. 모델 같은 경우는 Whisper 1이라는 모델이었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이 대화는 의학적인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이런 프롬프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옵셔널해요. 하지만 이 모델에게 조금 더 가이드를 주기 위해 작성을 한 거고요. 이 레코딩이 의학 정보에 대한 것이라고 전달하는 것이고, 모델이 만약에 음성을 인식하는 중에 폐렴이라는 단어를 폐염이라고 발음을 들었을지라도 이게 의학적인 정보에 대한 음성을 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기록할 때는 폐렴이라는 의학 용어로 추출을 하게 될 겁니다. 되게 멋진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바디는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바디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모델이나 뭐 파일의 포맷이나 뭐 프롬프트 같은 경우 리스폰스에 대한 포맷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PI를 어떻게 UiPath와 통합할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서 커스텀 커넥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나만의 커넥터를 빌드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그 뭐 엔드포인트나 뭐 어토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 여기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 커넥터를 만들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웹 API 액티비티를 받아주시면 이 패키지를 받으시면 결국 HTTP 리퀘스트 같은 액티비티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거에 연결하셔서 소비나 HTTP 리퀘스트 어느 웹 API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API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장 큰 첫 번째 LLM 모델을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우리는 정말 일부만 본 겁니다. 뭐 이미지 생성과 같은 다른 재미있는 기능도 많이 있고, 뭐 추후에 우리의 자동화에 더 많은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고요. 다른 모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오픈 AI 커넥터와 다른 게 뭘까요? 이 차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사실 개인정보 보호의 맥락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어떤 데이터를 주던 보통은 그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공한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질지도 알 수 없죠. 여러분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GPT 모델을 사용을 하고 싶지만 그 데이터가 보호돼서 어딘가에 뭐 저장이 돼서 어딘가에 잘못 쓰여지기를 원치를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UiPath 포워드에서 언급되어졌던 UiPath가 제공하는 트러스트 레이어라는 정보 보호 장치가 있죠. 이것은 생성형 모델 사용 시에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건 요거는 지금 AW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존 베드락을 쳤을 때 요거 소개하는 글이에요. 일단 이게 뭐냐면 아마존 베드락은 사실 AI 기업의 고성능 기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아마존만의 모델은 아직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타사의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존에서도 프리뷰 상태 모델이 있거나 뭐 모델을 빌딩 중일 수도 있겠죠. 다만 베드락이 제공을 해주는 것은 아주 잘 동작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고 잘 만들어진 타사의 AI 모델들과 하나의 API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모델을 아마존 서비스에서 호스팅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아마존 베드락을 이런 식으로 주요 AI 스타트업 뭐 아마존의 기본 모델을 통해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관련 서비스이므로 생성형 AI 자동화 사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죠. 뭐 결국 UiPath가 하는 것은 API 커넥터를 통해서 아마존 서비스와 연결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아마존 서비스는 생성형 AI 모델을 호스팅하는 서비스로 아마존 베드락을 이렇게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 역시 API 연결을 위한 가진 인증 절차나 아마존 내 문서를 헤집어 보는 것,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아마존 베드락 커넥터를 UiPath에 이렇게 요거 이걸로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 뜨게 되는 액티비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모델, 어, Vertex AI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것도 구글 벌텍스. 이것도 젠AI 커넥터 필터링 했을 때 나온 아이였고요. 자, 벌텍스 AI가 뭔지 살펴보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UiPath와 연결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어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양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예요. 모델들은 뭐 제미나이나 채드, 뭐 바이슨과 같은 몇 개의 제한된 모델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생성형 모델을 수정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레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보시듯이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이 모델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텍스 AI가. 그리고 기술 영역에 가서 제가 한번 업종별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 뭐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은행 플랫폼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의료 관련 솔루션에 대해서는 뭐 클라우드 헬스케어, 뭐 의료 솔루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스트림 API 뭐 되게 다양한 기업 섹터 간에서 다양한 지금 모델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벌텍스 AI를 이용해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 가든이라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다시 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모델 가든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여기 벌텍스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 하실 수가 있고요. 계정 없으시면 자기 계정 만드셔야 될 거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벌텍스 AI 사용하시려면 사실 크레딧이 필요해요. 첫 가입 시에 한 300달러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신용카드 먼저 등록은 하셔야 되는데, 어, 뭐 300달러로 꽤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보시고 하는 용도로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크레딧으로 한번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텍스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벌텍스 AI API를 먼저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활성화 안 돼 있으시면 활성화하는 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미리 하셔야 되고 저는 이미 한 상태에서 진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벌텍스 A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API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API들이 보이죠. 뭐 비전 AI API 같은 경우에는 구글 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AI OCR은 사실 다큐멘트 언더스탠딩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OCR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텍스 AI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뭐 콜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웹 기반의 무료 서비스고요. 파이썬 코드를 쉽게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작업할 때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클라우드에서 GPU를 사용해서 빠르게 코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도 되고요. 프로젝트를 쉽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가든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최신 모델들을 코드와 함께 제공을 하고 연구자나 뭐 개발자가 빠르게 모델을 실험하거나 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모델 가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모델이 많이 펼쳐져 있는 가든,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언어, 64개의 언어가 존재를 하네요. 여기 밑에서는 어떤 기반의 모델이 존재하고 또 뭐 미세 조정 가능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팜2, 챗 바이슨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챗봇 모델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어 대화 모델이죠. 뭐 되게 다양한 모델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스크블 솔루션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즉시 사용 가능한 사전에 빌드된 모델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말 그대로 뭐 비디오 스피치 트랜스크립션, 비디오에서 나온 음성을 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드 제스처 레코그니션 해서 그 손의 제스처를 인식해 주는 거, 뭐, 요런 모델도 있고요. 뭐, 번역해 주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태스크별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모델들은 LLM 기반이고 각 모델들은 특정한 작업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생성형 AI면서 전문화된 AI인 것이죠. 그리고 트러스트 레이어와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여기서 뒤로 가서 벌텍스 AI 스튜디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여기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곳일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텍스트 번역, 이미지 생성, 뭐 음성 변환 또는 합성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어, 여기 프롬프트 갤러리 부분들이 있죠. 요거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샘플 프롬프트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만든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줘야, 모델에게 제공을 해줘야 정말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우리가 프롬프트를 정말 잘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정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뭐. 이 많은 모델들이 LLM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응답과 정확도가 높은 레벨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블로그 포스트 크리에이터라는 프롬프트가 있네요.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고. 자, 이 프롬프트에서는 내가 블로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진도 지금 추가가 돼 있고, 프롬프트에 짧고, 어, 이 사진과 관련된 블로그 그 글을 만들어줘 라고 써 있어요. It should include description of the meal. 이 사진에 있는 음식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만들기까지의 여정도 이야기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좀 잘, 프롬프트를 이리저리 만들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은 지금 제미나이 1.5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필요에 맞게 바꿔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지역, 위전도 바꿔서 쓰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아이오와로 돼 있는데 서울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강도라고 써 있는데 템퍼처일 겁니다. 지금 한글로 바꿔놔서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과 비슷해요. 0과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타날 것이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작위 데이터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구글 벌텍스로 이동을 해보면 사실 구글 벌텍스에서 사용한 액티비티가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모델은 사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모델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아, 이런 식으로 API 서비스, 사용 설정된 API 및 서비스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딩이 좀 기네요. 이렇게 Vertex AI API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상태가 사용 설정됨인 상태여야 되고요. 벌텍스 API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제이슨 형식의 API 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인증 정보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뭐 작업해가지고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지금 제이슨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요 제이슨 형식의 API 키 받으시려면 벌텍스 API 활성화 돼 있으셔야 되고 지금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제가 하나하나 매칭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어,
나는 이렇게 연결을 한 거를 이미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연결 편집을 한번 가보면 지금 여기 프로젝트 아이디 부분 있죠? 이 프로젝트 아이디 부분 같은 경우는 제 프로젝트, 아, 네, 제 프로젝트에 요 아이디를 넣어준 거고요.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 있죠? 그리고 제이슨 파일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제이슨 파일에 있는 데이터 복사 붙여넣기 해준 거고, 뭐 지역은 바꿔주지 않아도 됐던 것 같고, 요거 프로젝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글 벌텍스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이런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벌텍스 AI 커넥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프롬프트가 를 만들어 놨어요. Based on user cover letter, 이 커버 레터와 레주메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포맷으로 그 정보를 찾아줘. 그리고 이 포맷은 바꾸지 말아줘. 이 포맷은 total years of experience.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라죠? 경력이 몇 년인지, 그리고 지난 전 직장이 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뭐인지, 요 형식으로 데이터를 빼줘. 이게 뭐냐면, HR 파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분이, 되게 많은 사람의 지원자의 그 레주메, 그 이력서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전 직장, 총 경력, 그리고 뭐, 서티만 보고 싶다. 한다면은 워크플로우에다가 이제 그 레주메 데이터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챗 컴플리션 안에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빨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요 테넌트에 지금 버텍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인풋은 뭘 넣었냐면, 지금 제 링크드인에 들어갔을 때, 요 데이터를 그냥 긁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준 겁니다. 인프롬프트에다가. 그래서 이 인프롬프트가 이렇게 먼저 주어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요 세 개 데이터, 총 경력, 서티, 전 직장 데이터를 뽑아줘. 라는 프롬프트를 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버텍스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빼봤어요. 그러니까 이 벌텍스에 있는 Generate Text Completion이 이 프롬프트를 받아서 제 링크드인에 있는 데이터 있죠. 그 텍스트에서 전 직장이 블루프리즘이었고, 그리고 총 경력이 뭐 4년 4개월으로 나오네요. 아무튼 요렇게 나온 걸 뽑아줬고, 그리고 서티도 뭐 UiPath, 어, UIARD를 받았구나 하고 이걸 추출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에서 커넥터에 연결을 만들고 그 만든 연결을 가지고 액티비티를 스튜디오에서 사용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뭐 지금은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해서 보게 됐지만 사실 요거는 여러분이 앱스를 통해서도 뭐 이런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뭐 upload your resume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PDF 형식이든 한글 형식이든 워드 형식이든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로서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페이지에다가 지원자들이 뭐 데이터를 막 넣는 거죠. 뭐 1,000명의 지원자
명이던지 뭐 만 명이던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가 이거를 받을 때마다 그 세 개의 데이터, 전 직장, 총 경력, 그리고 서티가 무엇인지를 쭉 기록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성형 AI를 인테그레이션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통합하고 이 우리의 자동화를 조금 더 향상된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마지막에 빠르게 하느라 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시간 동안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오늘의 웨비나는 여기까지, 준비된 바는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